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새학기 행사로 빼놓을 수 없는 게 MT죠. 색다른 대학 MT 현장을 하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학생들이 상자를 한아름씩 들고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호남대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 집에 낡은 전기 시설을 교체하는 봉사 활동에 나선 겁니다. 전등을 바꾸고 위험한 전선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1시간가량 이어집니다. 차량 올리겠습니다. 금세 환해진 방안, 어르신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공 실습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더 재밌었고 실무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재활치료 봉사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 몸 불편한 곳에 테이프를 붙여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리와 어깨에 좋은 재활운동법도 설명해드립니다. 손을 잡고 자세히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호남대는 건전한 MT 문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공별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42개 학과 학생 7,000명이 재능 봉사에 나섭니다. 평소 MT 같으면은 즐거움? 그냥 남는 게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경험도 쌓고 새로운 봉사도 하면서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재능 기부 MT,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이웃에겐 훈훈한 감동을 선물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지역 대학들이 손잡고 반도체 기술 인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터 채용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대와 전남대, 그리고 전북대와 대구대 등 비수도권 7개 대학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서명합니다. 연구기관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와 한국나노기술원도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반도체 제조회사에 채용까지 연계된 초광역권 반도체 대학 연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에 있는 재학생들, 그다음에 미래의 신입생들에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홍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협약에 따라 광주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우수한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이라든지 주로 인력을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의 우수 인재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절실함이 많이 생기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목포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신 화합물 반도체를 육성하는 화합물 반도체 센터 설립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2개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는 화합물 반도체는 단일 소재를 쓰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압의 차이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고 내열성, 절전 효율 등이 좋아 올해 40% 이상의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전력 고기능성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리콘 대신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대학교는 앞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화합물 반도체에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 비수도권 대학들이 만든 반도체 인력 공동 양성과 협력, 채용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제 예배에서 전 목사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전라도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 감정과 정치 혐오를 조장했다며 최고위원직 박탈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주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내리는 이른바 답정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산IC 위험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폐쇄가 정확하다고 말했다며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먼저 말하면 공정한 용역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2억 원을 투입한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도 마찬가지로 중간 보고가 나오기 전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필요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퇴색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강기정 시장이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했고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이 중차대한 문제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통행식 추진은 반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을 24곳에서 20곳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는 독특한 체류형 숙박 상품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른바 가든스테이인데요. 하룻밤 숙박료가 50만 원가량으로 비싼 편이지만 4월 예약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기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한가운데 알록달록한 통나무집 35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삼나무로 지은 숙박시설 가든스테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2인용 침대와 화장실 등을 갖췄습니다. 가든스테이 주변은 튤립과 양귀비 등 봄꽃으로 단장돼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든스테이에서 관람객들은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만찬과 조찬, 두 끼니의 고급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에는 소규모 클래식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료는 주중 45만 원, 주말엔 55만 원.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치단체 숙박시설치고 비싼 것 아니냐는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지난 10일부터 4월 한 달치 예약을 받은 결과 사흘 만에 예약률이 52%를 기록했고 특히 주말은 매진됐습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정원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잔다는 거 그 상당히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서 박람회 조직위는 가정의 달 5월분 예약도 서둘러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 6월 달 것은 4월 1일 날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보름 당겨서 3월 15일부터 5월 달 예약도 받을 예정입니다. 정원 박람회 입장권 판매액도 47억 2천만 원을 기록해 전체 입장권의 22%를 넘어서면서 박람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영산강 하류 지역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가을 영산강 하류 3곳 등에서 재배한 쌀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영산호 주변 쌀 한 곳에서 녹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킬로그램당 1.24 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하구뚝 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순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급인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 원인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의 야생조류 집단 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1건의 폐사 원인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여수항에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만 7천 톤급 크루즈 실버 위스퍼호가 승객과 승무원 670여 명을 태우고 입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과 10월 등 올해 3차례 크루즈선이 여수항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입항 환영 행사와 환전소 운영 등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왔던 반짝 꽃샘추위는 오늘 낮이면 모두 누그러지겠습니다. 최저기온 광주와 목포 2도 안팎, 순천은 영하 1.1도로 영하권 추위 나타나는 곳들도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광주와 구례에는 어제 오전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내일까지는 바람도 꽤 강하게 붑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담양 영하 2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여수도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영암의 한낮 기온 17도, 진도 15도, 장흥 16도로 어제보다는 3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